안녕하세요. 축구 소식 전한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네, 오늘 PSG 파리 쿠프 드 프랑스 16강 르망 FC 3부 리그 팀과의 경기가 있었죠. 무난하게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매치 도미넌스에서 보듯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그러나 기록을 보면 유효 슈팅 3개 대 2개, 불과 하나 차이죠. 굉장히 유효 슈팅 숫자 자체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공격을 못한, 평소 파리답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경기 자체도 좀 루즈한 경기였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선발진이 대거 변경됐음을 들 수 있는데요. 부상 그리고 휴식 차원에서 에메리, 네베스, 마르퀴뉴스는 아예 소집 자체를 안 했습니다. 또한 소집한 선수 중에서도 주전 일부도 벤치에서 출발했었는데요. 하킴이나 비티냐, 덴벨레, 누노 멘데스 등등 전부 다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결국 선발에는 자그나 마율루처럼 평소에 거의 안 쓰는 굉장히 어린 선수들, 유스 출신들을 많이 기용했고요. 또 베랄두 같이 잘 안 쓰는 수비수도 사용했죠. 그런 이유로 중원에서 이렇게 패스웍이 떨어졌고, 또 오른쪽 공격력, 오른쪽에 수비진에 베랄두를 썼고, 또 오른쪽 윙백에 자그를 썼는데 유스 출신 자그, 그래서 이 오른쪽도 공격력이 또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또 경기도 굉장히 루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진에 스리톱에 흐비차, 그리고 중앙에 하무스, 그리고 오른쪽에 두에가 나왔고요. 미드필더진에선 파비안, 그리고 마율루, 어린 선수, 유스 선수, 그리고 우리 이강인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거의 이 파비안이랑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뛰었죠. 그리고 마율루를 좀 더 공격에 가담시키는 형태였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가는 형태였지만 아무튼 그랬고요. 수비진에 보다시피 베랄두와 자그가 보이죠. 굉장히 이쪽에서 취약점이 발생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부상 이슈하고 또 체력 관리 문제 때문에 에메리, 네베스, 마르퀴뉴스를 아예 명단에서 제외시켰고, 또 데려간 선수 중에서도 또 하키미, 누노 멘데스, 비티냐, 덴벨레, 바르콜라까지 벤치에서 출발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 좀 힘든 경기를 파리 스스로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비티냐나 네베스 대신에 들어간 마율루가 굉장히 공격에서만 조금 더 가담하는 정도지 중앙에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들진에서의 패스웍이나 수준도 떨어졌고, 또 말씀드린 대로 수비진에서 자그의 수준이 하키미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또 오른쪽도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온 베랄두도 사실 왼발이 주축인 선수입니다. 왼발 수비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세웠을 때는 이렇게 앞으로 패스를 전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의 정돈도 좀 잘 안 된 측면이 있고요. 두에는 탐욕이 그대로였고, 한 골을 넣긴 했지만 또 탐욕 때문에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경기력이 떨어졌었고, 또 두 번째 요인으로는 상대팀이 아무래도 3부 리그 팀이고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또 상대팀 때문에 동기부여가 또 떨어지죠.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루즈한 편이었다, 그런 평을 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후반 들어서 결국 변화를 주고 싶은 엔리케 감독이 하키미, 비티냐, 누노 멘데스, 바르콜라까지 다 투입시키면서 그렇게 또 변화를 모색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빼지 않고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렇게 주전조들이 들어가니까 경기력이 약간 살아났었고, 바르콜라가 역습 상황에서 골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2대 0으로 점수차를 벌리게 됐죠. 그러나 여기까지였고,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좀 루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는 2대 0으로 결국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이 경기는 킴펜베, 파리의 수비수 선수, 이 흑인 선수 킴펜베가 거의 2년 만에 경기장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709일 만이죠. 정확하게는 거의 2년 만에 경기장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굉장히 감동한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킴펜베 선수 입장에서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 또 카톨릭 그쪽 문화권이니까요, 프랑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고, 감정이 굉장히 많은 감정이 샘솟았다, 긴 여정이었다. 경기는 훈련 같지가 않고 경기는 다르다, 훈련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훈련은 지금까지 회복 훈련을 해왔지만 오늘 경기 뛰면서 굉장히 색다른 감정이었다, 그러면서 자부심이 크고 기록 굉장히 쉽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했고, 알던 대로 플레이하려고 했고, 감정을 제쳐두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상대팀인 르망 서포터까지 나를 응원해줬다, 굉장히 따뜻했다, 그러면서 2년 만에 가장 사랑하는 곳으로 돌아서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와는 또 별개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경고,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서 좀 웃긴 장면이 연출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팬들 반응도 옐로우 카드, 클래스건 파열 이후에 돌아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잘 됐다. 그렇지만 첫 번째 터치에서 바로 옐로우 카드 이렇게 경고를 받는 게 너무 웃긴다, 그런 표현을 하는 팬들도 또 많아서 재밌었죠, 반응이.
근데 한편 이렇게 경기 전체적인 상황하고 다르게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흡이차가 영입된 후에 왼쪽 윙에 이제 주전 자리를 낙점하고 꿰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양쪽 윙에 이렇게 다른 선수들이 윙으로 주전을 뛰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를 미드필더로 쓰게 되는데 오늘도 3미들의 주전으로 파비안 그리고 마율루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도 오히려 이강인 선수와 파비안은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서고 수비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경기 조율만 살짝 맡기고 경험도 일천하고 어린 마율루를 더 윗선에 공격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시킨 겁니다. 마율루가 물론 수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더 위쪽으로 올려 쓰는 건 있지만 완전히 뭐 파비안하고 이강인 선수를 그냥 마율루를 지원하는 그런 보조선 역할로만 쓰고 그럴 정도로 유스 선수를 더 중요시하고 중용하고 한 게 굉장히 답답하고 약간 황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쿱드 프랑스 16강전 함부리그 팀에서의 경기에서조차 좀 쉬운 상대인 경기에서조차 이강인 선수의 공격적인 장점이나 그런 건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스 선수 굉장히 어린 선수를 키워주는 그런 그냥 지탱해주는 지지해주는 이렇게 버팀목 정도로밖에 쓰지 않는 게 답답하고 안타까웠고요. 이런 경기에서조차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고 자유스럽게 프리롤로 이렇게 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아무래도 파리에서의 앞으로의 선수로서의 성장은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역시요. 이런 날에선 좀 더 이렇게 주인공 역할을 맡겨도 충분히 좋을 만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참 안타깝죠. 오늘 전체적으로 파리 선수들이 그와는 별개로 좀 몸이 무겁고 답답한 플레이를 했는데 이강인 선수도 살짝 몸이 살짝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후방에서 이렇게 딥라인 플레이메이킹 하면서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굉장히 이렇게 롱패스를 아주 잘 뿌려주는 등 또 평소와 다름없는 롱패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린 대로 경기 끝날 때까지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쿱드 프랑스에서 리그앙 일부 리그 팀들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선수들의 만족하냐 그렇게 기자가 물어봤는데요. 일단 엘리케 감독은 상대팀 르망과 상대 감독 패트릭에게 그리고 선수들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그들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경기를 했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수준을 보여줬다. 우리 파리를 힘들게 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우승했지만 이 대회 굉장히 어려운 대회다. 쿱드 프랑스. 굉장히 어려운 대회지만 우리는 이렇게 성숙하게 우리 팀이 대처했다. 그리고 우리의 성숙한 팀이었고 경기장에 쉽진 않지만 적응해서 승리했다. 좋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음 질문은 킴펜베. 말씀드리는 오랜만에 돌아온 킴펜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는 우리가 아는 선수고 라커룸의 리더고 어려운 길을 굉장히 걸었다. 그러면서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을 받아서 잘 재활을 해서 드디어 709일 만에 이렇게 복귀를 했고 그에게 행복한 날인 것 같다. 경기 끝날 무렵에는 그의 얼굴에 기쁨, 이렇게 웃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음으로는 파리 아이들 오늘 이렇게 뉴스를 썼지요. 마율루 그리고 자그 이런 뉴스들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PSG와 같은 이 수준의 팀에서는 코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고 선수들 간의 경쟁이 생길수록 더 어렵다. 왜냐하면 자신감 심어주기 위해서는 경기 시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두 친구를 오늘 기용했는데 몇 분 선물로 주려고 데려온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팀이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유스라도 하지만 자신감 심어주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유스 선수들은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정작 이강인이나 파비안 등 다른 선수들에게는 이렇게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경기 전 수비 집중하려고 노력했냐 그러니까 르망은 한두 개의 골도 넣을 수 있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았고 하지만 사포노프가 세이브를 했다. 한 차례 사포노프 선수가 굉장히 결정적인 선방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얘기한 거고요. 탈락한 리강 팀도 많습니다. 리옹을 필두로 해서 이미 탈락한 리강 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거고요. 그만큼 쿱드 프랑스가 어렵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격하 리그의 팀들을 만났을 때 선수들이 집중을 제대로 안 하고 동기부여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곤란을 겪어서 탈락하고 패배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르망 팀에 놀랐냐 물으니까 르망은 높은 수준이고 여기 우리가 놀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힘든 경기였고 우리 파리 팀 외에는 2골차 이상으로 승리한 팀도 없다. 그만큼 쿱드 프랑스 어렵다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뭐 이렇게 격하 리그 팀과 상대함에도 수준이 너무 비슷해서 놀랍다 그런 얘기 하고요. 뭐 하지만 결과에 만족하고 팬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고맙다 또 이렇게 전형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루즈한 상황이었고 파리가 2대0으로 이겼지만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좀 더 훨씬 중용할 수 있을 텐데도 이런 상황에서 유스는 챙기되 이강인 선수 같은 주전급 선수는 홀대하고 제대로 진지하게 고려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경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이적 시장을 위해서 이강인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쌓는 게 가장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2차례 정도 박스 안쪽으로 침투를 했는데 아쉽게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가져가면서 공격 포인트 많이 쌓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파리는 주말에 토요일 새벽에 모나코와의 또 경기가 있고요. 이 경기 잘 대비해야겠고 또 라이벌 경기니까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축구라리가 영상은 이 정도 마치겠고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널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알차고 재밌는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Hasta luego.